요즘 한국에서 미국과 같이 범죄자에게 무거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 미국과 한국의 양형 차이는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과연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이 미국 아저씨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한국의 흥미로운 이슈를 알려드린 이컷이 미국이다의 제임스입니다. 최근 테라 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영이 미국으로 송환되는지 한국으로 송환되는지 많은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미국과 한국의 양형 차이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만약에 권도영이가 송환이 오신다면 잘 모실게요. 자, 100년 이상도 가능한 형량입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고 또 관련된 회사들도 많이 피해를 받습니다. 미국 정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죠. 하지만 한국으로 송환이 되면 대형 로펌의 정관예우 서비스를 이용해서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 한국은요, 추징금도 내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한국의 고액 사기꾼들이나 재벌들이 많이 사용하는 황제 노역, 이걸로 매일 수억 수천억씩 추징금을 깔 수 있는 것이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상남만 잘하면 특사로 언젠가 나올 수 있는 찬스도 있죠. 그래서 돈 있는 범죄자들에겐 한국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국법은 왜 이렇게 너그러운 걸까요? 그 이유는 한국의 법은 대륙법계의 법체계를 그 근간으로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대륙법은요, 로마법을 기초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정립을 하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쓰고 있어요. 이 법을. 일본의 헌법 제정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제 치하에 있던 한국은요, 일본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독립 후 대륙법이 한국 헌법의 기초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독립 후에도 일제 치하에서 일하던 법관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일을 하게 됐기 때문이죠. 자, 이 대륙법은요, 판사의 재량을 제한하는데요. 판사는 입법부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법정 형량을 근간으로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살인이 형량이 5년에서 15년이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5년에서 15년 사이에서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유기징역의 상한선이라고 하는데요. 무기징역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냥 영원히 감옥에 있는 거지만 유기징역은 이렇게 입법부에서 형량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끔 한국 분들이 왜 판사가 이런 죄질이 나쁜 범인에게 피고인에게 이렇게 약한 형량을 때리느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판사들도 입법부에서 이미 정해놓은 그 형량 내에서 본인의 판단으로 형을 준다는 거, 요거를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그 궁극적인 목표가 이 대륙법은요,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복귀의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그러니까 처벌은 약하게 하고 빨리 교화 갱생해서 사회로 복귀시키자, 이겁니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식민지였고요. 이로 인해서 영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를 Anglo American Law 또는 Common Law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영국의 오래된 법들 중에서 악법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도.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를 고치지 않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걸 존중을 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법을 이 Common Law, Anglo American Law, 요것을 한국에서는 영미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미법을 할게요. 자, 영미법은요, Judicial Precedent, 즉 판례를 기반으로 하는 판례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판례법주의는요, 한국처럼 입법부가 결정해 놓은 형량 안에서 선고하는 것이 아닌 판결과 판례를 기초로 형량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비해서 판사의 권한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재량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만일 그 기존의 판례가 없는 케이스라면 판사가 정한 대로 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판사가 너 230년이야 이렇게 때리면 그 다음에 똑같은 케이스의 피고인한테도 그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230년 때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또한 미국은 누적주의입니다. 누적주의라는 건 또 뭐냐면 각각의 죄를 따로 합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으로 이렇게 깎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150년도 나오고 400년도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또한 미국의 법은요, 과거의 영국법이 그러했듯이 엄벌주의와 사회적 격리를 통한 범죄 재발 방지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예전에 그 영국도 공개 처형 많이 했습니다. 뭐 마녀 사냥, 진짜 뭐 묶어놓고 진짜 태워 죽였죠.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래서 미국도 아시다시피 그 서부 개척 시대 때까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시하던 그 교수형, 이런 것들이 성행했던 이유입니다. 보여주기식이죠. 이런 그 일종의 그 대중을 향한 강력한 공권력, 이런 것을 시사하는 통치 방식은요, 나라가 크고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고, 또 다민족이 융합해서 살고 있는 이 미국같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컨트롤이 힘든, 이런 나라에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뭐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미국은 현대에 들어와서도 강력 범죄에 대한 과한 형량, 그리고 천문학적으로 많은 액수를 때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자, 미국의 형량과 한국의 형량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자, 미국의 형량이 가장 센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아동 성폭력입니다. 16세 미만 아동 강간이나 성적 학대 혐의에 대한 처벌은 보통 20년에서 시작하고 최고 종신형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또한 이 사람이 만약 같은 피고인이, child porn, 즉 아동 성인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러면 별개로 10년형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20년을 먼저 받았으면 10년을 애드해서 30년이 되는 겁니다. 자, 실예로 2023년 I Believe I Can Fly, 이 노래로 유명한 팝 가수인 R. 켈리가 비슷한 이 아동 성적 학대, 아동 강간, 이런 사건으로 30년을 형고받았지요. 자, 한국에는 조두순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징역 12년, 전자팔찌 7년, 신상공개 5년 형을 받고 이미 출소를 했지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만일 조두순이 미국인이었다면 그간 조두순의 범죄 경력과 또 해당 사건을 버무려서 사회적 단절, 즉 종신형의 선고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영미법의 미국의 엄벌주의, 그리고 대륙법의 한국의 교화주의,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만일 한국이 미국식 법을 따라간다면 강력범죄는 줄겠죠. 하지만 국민들이 사법부의 공권력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독재 정권이 있었고 존재했고, 그 독재 정권의 그 공공기관들이 국민들한테 공권력을 마구마구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반대로 미국이 한국법을 따라간다면 미국의 범죄율은 아마 미친 듯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갱생과 교화가 가능한 범죄자들이 빠르게 사회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낫느냐, 어떤 법이 낫느냐의 선택은 각 나라의 국민들의 민의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니까요. 투표로.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우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